운이 나쁘다 혹은 운이 좋다고 할 때의 운은 한자로는 옮길 운을 사용합니다. 한 곳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잘 옮겨져야 하는 것이 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는 일이 오랜 기간 어딘가에 묶어놓은 것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혹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의 패턴이 비슷하게 이어지면서 늘 끝이 나에게는 힘든 결과를 만든다면 운을 좋은 방향으로 옮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주팔자는 4개의 기둥과 8개의 칸을 의미합니다. 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8개의 칸이라는 거죠. 사주는 목화, 토, 금수, 토탈 22개의 글자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 8개의 글자뿐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글자를 가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글자들에게 주어진 능력치나 성향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내 사주에 들어와 있는 이 글자들을 태어날 때부터 먼저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팔자라는 요소에 용감함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 자유를 추구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기질과 반대되는 급부의 능력치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심함이라든지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능력이나 순응하고 협조하는 기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운이 좋지 않은 첫 번째의 경우는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기 어려운 자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주와 맞는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몇 점을 먼저 얻고 시작하는 게임 같은 거예요. 내가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성과가 빨리 나는 거죠. 내가 가진 아이템들과 잘 맞는 상황이니 일을 배우는 것도 수월하고 능력도 곧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일이 상대적으로 쉽게 맞으니까 남는 잉여 시간에 연애도 하고 다른 공부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기본적인 재능이 없다고 그와 관련된 일을 못한다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아무래도 가성비가 어때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들인 공과 시간 대비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값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나한테 안 맞는지 어떻게 할까요? 아주 오랜 시간 노력을 했는데 계속 제자리거나 혹은 뒤처지시는 분들, 똑같이 부정적인 결과가 반복되는 분들은 안주하고 거기서 더 버티려는 노력이 아니라 운을 옮기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외골수 기질이 있으며 책임감이 강한 분이 회사 생활에서 열심히는 해서 일은 넘치게 주어지는데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직장 상사에게 이쁨은 받지 못해서 고가 점수는 안 나오고 승진은 내밀리는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직 생활이 맞는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겠지만 자기 기반을 만들어서 본인의 리더십과 책임감으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더 맞는 자리일 수 있는데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나의 성향 때문에 안 움직이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결단력이나 추진력보다 세심함과 정보력이 좋은 사람은 내가 앞장서서 일을 도모하는 것보다 참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성비가 더 좋은 자리일 수 있는데 계속 리더가 되길 고집한다면 버텨야 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가는 용감함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결단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 맞는 가성비가 좋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오롯이 한 방향으로만 사용할 때입니다. 팔자에 내가 가진 요소들은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에 가깝습니다. 이걸 가공하고 재련하려는 노력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어떤 재료들은 가공을 거치기 전에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팔자 자체가 이타적이고 나보다 타인을 더 배려하고 내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 나도 행복한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팔자를 가졌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받는 것에 더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주면서 행복감을 느끼니 내가 하는 노력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노력이 되기 쉽습니다. 나는 진짜 내가 많이 노력했고 잘했는데 억울하고 속상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노력을 한다는 게 더 베풀고 더 주는 형태인 거예요. 왜? 내 팔자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향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는 것을 멈추고 객관적으로 관계를 읽어보는 노력이 더 필요한 거죠. 타인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느끼는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팔자가 이러니 나의 노력의 형태는 계속 퍼지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밀어야 열리는 문이 있고 반대로 당겨야 하는 문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밀어야 하는 문을 있는 힘껏 당기면서 힘은 힘대로 쓰고 문은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은 비단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사주의 호기심이 강하고 시작을 잘 할 수 있는 기운이 많이 발달된 분들은 더 많은 일을 벌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벌인 것을 잘 이어가고 견고하게 만드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주가 너무 진중하고 조심성이 많은 분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때를 기다리려는 노력이 아니라 과감하게 시작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노력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는 사계절이 돌고 돌며 들어와 차가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겨울에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겨울의 얼어붙은 땅에서 자라날 수 있는 작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 이럴 때에는 씨를 뿌리는 것보다 체력을 비축하고 힘을 과하게 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겨울에는 더 많은 것을 수확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성과가 잘 안 나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언 땅에다 내가 가진 모든 씨앗을 뿌리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을 다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 장사를 시작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 이런 시기에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에 피어나는 꽃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가진 모든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되는 씨앗 한두 개만을 밭에 심고 유의 깊게 들여다보는 노력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없는 일이나 쉽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일들,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판매하는 품만 드는 일들, 이런 식으로 내가 농사를 짓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운을 잘 옮기기 위해서는 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을 잘 정리정돈해 놓는 것, 필요 없는 물건들을 쌓아 놓지 않는 것은 풍수에서 개운을 하는데 항상 제일 먼저 기본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주변이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생각도 잘 할 수 있겠죠? 필요 없는 것들은 주변에 기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부와 적선도 사람의 운을 트일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머릿속도 너무 많은 정보로 가득 차 있으면 옮겨지는 운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머릿속을 비워내는 명상을 하셔서 움직이는 생각과 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단 5분의 빈틈도 없이 틈날 때마다 핸드폰 속의 정보에 빠져드는 것은 개운을 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짧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심심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머리가 무엇을 그리는지를 잘 따라가 본다면 무의식 중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보석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